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예년에 비해 올겨울은 조금 짧아진다고 하지만 겨울은 여전히 춥고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겨울 패션에 센스를 더해줄 시간 오늘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패션 정보와 함께합니다. 네, 추운 겨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맨 스타일의 실증을 느끼신다면 오늘은 이곳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저는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다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요, 이 크롭트 팬츠로 한 번쯤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겨울에도 날씬한 발목을 드러내면서 한층 더 세련되고 또 트렌디한 룩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실루엣이 다양하고 또 여러 아이템과의 레이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롭트 팬츠의 스타일링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 팁 첫 번째 알려드립니다. 컬러와 패턴으로 좀 여성스럽게 연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성스럽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화려한 패턴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사한 파스텔 톤이나 여성스러운 핑크 컬러의 크롭트 팬츠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요, 발랄한 매력을 더할 수가 있을 텐데요. 패턴이 돋보이는 크롭트 팬츠를 무채색의 상의와 매치하시거나 반대로 무채색의 크롭트 팬츠와 패턴이 들어간 상의를 함께 하시면요, 여성스러운 크롭트 팬츠의 스타일링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큘로트를 연상케 하는 와이드 크롭트 팬츠는요, 캐주얼한 스커트를 입은 듯한 매력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스러움이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와이드한 크롭트 팬츠에 스니커즈를 매치하시면요, 발랄한 소녀 분위기가 나고요. 또 스켈레토 힐이나 스트랩 힐을 매치하면 한층 더 우아하고 또 세련된 미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재로도 변화를 주실 수가 있는데요. 보다 부드러운 소재의 크롭트 팬츠를 선택해서 스타일리시함은 물론이고요, 레이어링을 통해서 보온 효과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죠. 네, 부드러운 소재가 돋보이는 그레이시 톤의 차분한 컬러 크롭트 팬츠를 입고 컬러나 톤이 비슷한 오버핏 코트를 걸치시면요, 편안하면서도 트렌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크롭트 팬츠를 단독으로 착용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요, 보온성을 위해서 레깅스나 또는 스커트를 레이어드 하시면요, 멋스러움을 살리면서 더욱 따뜻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길이로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긴 길이의 크롭트 팬츠를 입고요, 발목을 살짝 드러나면요, 시크함이 엿보이고 또 캐주얼 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삭스를 매치하기보다는 가녀린 발목이 살짝 보이도록 하는 것이 답답한 느낌이 없앨 수가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크롭트 팬츠의 스타일링은요,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팬츠는 폭이 넓지 않은 크롭트 팬츠를 한층 더 쉽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매니시함이 살짝 묻어나는 시크함의 매력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겨울의 팬츠 패션이죠. 크롭트 팬츠 스타일링, 그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패션 골든벨 문제 하나 내드리면서 두 번째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인도 서북부 카슈미르에서 서식하는 염소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가늘고 가벼운 모직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은 바로 그 카슈미르라는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요즘 생산되는 것들은 대부분 몽골이나 티벳에서 공급이 됩니다. 게다가 촉감이 부드럽고 보온성이 뛰어나서 소재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생산량이 넉넉하지 않아서 무척 비싸다고 합니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답은 캐시미어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겨울 소재로 정말 익숙한 소재가 바로 캐시미어인데요. 캐시미어 니트는 포근함과 클래식 외에도 우리가 이 겨울 계절 동안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소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 본능적으로 손이 간 게 있다면 옷장 안에 있는 스웨터, 그것도 캐시미어 스웨터일 겁니다. 네, 모피만큼 호사스럽지는 않지만요. 밍크나 트위드만큼 따뜻한 캐시미어는 유난히 추위에 약한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포근함을 주는 그런 옷인데요. 물론 지금까지 단조로운 색깔이나 뻔한 디자인이 좀 일색이었지만 요즘은 클래식과 트렌드를 넘나들면서 멋과 실용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고 있습니다. 네, 하이패션의 울타리 안에서 캐시미어 하면 이 로로피아나 에르메스 같은 유명한 라벨부터 좀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캐시미어의 생산지와 제조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나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탈리아산, 스코틀랜드산이 유명한데요. 모두 염소가 서식하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죠. 네, 스코틀랜드산은 형태를 잡기에 좋지만 다소 뻣뻣한 감이 있고요. 이탈리아산은 부드럽고 가볍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이나 티베트 고원지대에서는 건조한 지역은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40도로 매우 추운 지역인데요. 추우면 추울수록 양질의 캐시미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염소는요, 추우면 추울수록 보송보송한 솜털이 더 많이 자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캐시미어는 5월에서 7월에 주로 채취가 된다고 합니다. 니트 브랜드 원초이의 디자이너 채원은요, 티베트산의 캐시미어를 최고라고 꼽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까다로운 소재인데다 부위별로 원사의 감촉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니트에 쓰이는 소재는 목과 가슴 부위에 있는 솜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옷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캐시미어의 확보 당연히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싸고 또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캐시미어는 염소의 털갈이 기간에 손으로 빗질을 해서 모은 털만 쓰기 때문에 채취량이 극히 일부고 정말 적다고 하죠. 한 마리의 염소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은 고작 150에서 280g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브루넬로 쿠치넬리는요, 다른 동물성 섬유에 비해서 캐시미어가 매우 친환경적인 소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도 가장 선호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캐시미어라고 하는데요. 네, 젊은 디자이너들의 캐시미어 아이템에는 그들만의 편안하고 또 동시대적인 감각이 추가되면서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들과 매치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그 장점입니다. 네, 다이아몬드처럼 희소성이 있어서 더 매력적이라고 하죠. 디자이너 채원은 기본 아이템보다 드레스 혹은 비대칭 실루엣에 있는 가디건처럼 이브닝에도 어울릴만한 니트에 공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캐시미어의 인기는 날씨의 영향도 있지만 라이프 스타일과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갈수록 힘들어지지 않는 그런 멋들을 추구하고 있고 또 삶이 윤택해질수록 자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들은 라벨이 도드라지는 옷보다는 고품질의 옷을 선호하게 되고 그것을 바로 맞춘 것이 캐시미어라는 것인데요. 네, 물론 값비싼 캐시미어라고 해서 보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웨터를 입으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보풀인데요. 네, 로로피아나의 캐시미어 니트 또한 아무리 비싸도 마찬가지로 보풀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보풀은요, 이 섬유끼리 마찰로 인해서 서로 엉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소재가 좋을수록 더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캐시미어 니트는 관리만 잘하면 처음 형태 그대로 오래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울 샴푸로 미지근한 물에 손으로 살포시 눌러서 세탁을 해야 합니다. 절대 비틀어 짜거나
비틀어 짜면 안 되고요. 타월이나 깨끗한 종이에 대고 눌러주거나 물기를 두드려서 제거한 뒤에 형태를 잘 잡아서 그늘에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향나무 볼과 함께 진공팩에 보관하면 되는데요. 이렇듯이 태생부터 관리까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소재가 캐시미어만한 것이 또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따뜻한 겨울을 위해서 겨울 코트에 입으면 좋을 4개의 겉옷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플 코트와 입을 더플 코트인데요. 네, 더플 코트를 입으면요, 사립학교에 있는 예사로운 학생쯤으로 보이게 됩니다. 단정함이 지루해지는 건 순식간인데요. 이너의 적절함이 집요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트러커 재킷은요, 더플 코트에 어긋나지 않은 타당한 수준에서 경제적인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워싱과 세부가 다른 남다른 걸 괜히 찾기보다는요, 단단하고 빳빳한 생지 데님의 소재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라이더 자켓과 함께 레이어드 하는 건데요. 저도 자주 애용하는 그런 레이어링입니다. 정말 따뜻하기 때문인데요. 라이더 자켓은 형태와 세부가 간결할수록 태생적인 거친 분위기가 좀 사그라집니다. 만약에 코트 안에 입을 거라면 군말 없이 그러한 것을 집어 들어야 하는데요. 이것저것 더하는 것 없이 담백하게 터틀넥 니트와 라이더 재킷을 입은 뒤에 어깨가 둥근 넉넉한 형태의 코트를 걸치는 듯 입는 거죠. 나머지 옷들 역시 검은색과 진회색 정도의 색으로 균일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핏코트인데요. 핏코트의 투박함, 예기치 않게 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코치 재킷의 힘을 좀 빌려보시길 바랍니다. 값싼 합성 섬유의 낯선 질감과 단정치 못한 색상, 그리고 운동복 출신으로서 가지는 스포티함마저 대수롭지 않게 다뤄내는 대범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의외로 어울리는 것은요, 셔츠와 타이의 조합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색과 프린트가 좀 요란해야 더 재밌는 그런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윤택한 소재로 더블 브레스트 코트의 진중함을 떨쳐내고 싶다면 정반대 이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울과 극 대비되는 플리스 소재 재킷도 아닌 후디 형태의 옷을 고르고요. 최대한 대충 입은 듯한 느낌을 주는 건데요. 도톰한 터틀넥 스웨터와 스웨터 팬츠를 함께 입으면요, 어떤 효과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겨울에 놓쳐서는 안 될 소재 캐시미어와 여러분들의 안을 따뜻하게 해줄 코트 속에 잘 어울리는 겉옷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멋쟁이는 겨울의 그 멋이 증명이 된다고 하죠. 네, 추위를 잘 참아내는 그런 멋이 아니라 이제는 한층 더 따뜻하게, 그리고 좀 더 실용적인 멋을 선보이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제품 디자이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에 기기하면 매끈한 디자인의 하얀 사과 로고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맥의 디자인은 절제미를 살렸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요. 사과 로고는 단순하지만 미학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성공적인 디자인의 중심에 있었던 디자이너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애플의 디자인 총괄 수석 부사장인 조너선 아이브입니다. 네, 애플 디자인의 명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한 조너선 아이브가 걸어온 길은 어땠는지, 그의 디자인 철학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너선 아이브는요, 1967년 2월 27일 영국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마이크 존 아이브는 대학에서 은세공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요. 그는 아들이 디자이너의 잠재 능력을 함양하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이크는 아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고요. 이 구조물은 왜 이곳에 설치가 됐고 이 구조물의 디자인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조너선 아이브의 디자인 재능을 일찍부터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작품을 유심히 여겨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런던의 유명 디자인 회사 로버츠 위버 그룹의 전무이사였던 필립 그레이입니다. 그는 16살의 아이브에게 산업 디자인에 전공을 할 수 있는 대학 몇 개를 추천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졸업 후에 RWC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연간 약 1,500파운드에 달하는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브는 디자인으로 유명한 영국 북부의 뉴캐슬 과학기술대학에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전공하게 됩니다. 네, 조너선 아이브가요, 애플의 제품을 처음 접한 것은 대학에 입학한 이후라고 합니다. 그가 처음 접한 애플의 제품은 맥이었는데요. 사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컴퓨터에 대한 관심은 없었지만 맥을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제까지 쓰던 그 어떤 기계보다 맥이 훨씬 더 사용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맥의 디자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결국 그는 이렇게 애플과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는요. 초등학생 때 조너선 아이브는 학습장애, 난독증 진단을 받게 됐는데요. 추후에 자신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죠. 네, 물론 조너선 아이브가 처음부터 애플에 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대학 졸업 후에는 수많은 기업의 로브콜을 받았지만 장학금을 받는 대가로 졸업 후에 일하기로 약속했던 RWG에 입사를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다만 RWG는 외부 컨설팅 회사였는데요. 컨설팅 회사이다 보니 고객의 입맛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너선 아이브의 디자인과 충돌했고요. 그는 좌절감을 자주 느꼈다고 합니다. 향후에 조너선 아이브는 RWG를 나와서 친하게 지냈던 클라이브 그리니어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리니어는 런던의 디자이너 마틴 다비셔와 함께 텐저린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아이브도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물론 실력이 출중했던 신진 디자이너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앞다퉈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지만 디자인 컨설팅 회사가 겪는 그런 한계에 또다시 부딪혔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 1991년이죠. 그는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애플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그 후 1992년 애플에 정식 입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애플의 수장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아닌 존 스컬리였다고 하는데요. 존 스컬리는 1983년부터 93년까지 애플의 CEO를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브는 애플에 입사한 후에 뉴턴 메시지 패드 120 애플의 20주년 기념 맥 등을 디자인하게 됐는데요. 네,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산업 디자인 팀을 이끌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애플은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고요. 애플 내부의 임직원 교체가 일어났고 97년에는 애플의 CEO였던 길버트 아멜리오가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새로운 리더가 등장을 했죠. 바로 지금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네, 199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CEO로 복귀를 하게 되고 애플의 획기적인 변화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네, 그의 목표 중에 하나는 애플을 디자인 중심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스티브 잡스는 외부에서 디자인 인재를 찾기에 나섰는데요. 이에 조너선 아이브는 자신과 산업팀의 역량을 잡스에게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팀의 역량을 선보이는 책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스티브 잡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정식으로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스티브 잡스의 철학과 또 조너선 아이브의 디자인 철학과도 일치를 하게 됐고요. 이에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주게 됩니다. 네, 조너선 아이브가 스티브 잡스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만든 제품이 바로 아이맥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일체형 데스크탑인 아이맥을 개발하기로 하고 아이브는 달걀형 모델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아이맥은 기존의 연일 컴퓨터와 달리 반투명 플라스틱 케이스를 적용하고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을 강조한 것이 특징인데요. 아이맥은 1998년 한 해 동안 80만 대가량 팔리면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후에 애플은 아이맥의 다양한 색상의 모델을 추가했다고 하죠.
네, 두 사람은 각별한 유대관계를 맺고 제품과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에는 애플은 10억 달러의 적자를 4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아이맥에 이어서 아이북도 큰 인기를 끌면서 애플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팟과 아이폰, 아이패드, 최근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제품인데요. 그리고 이들 제품의 디자인을 논함에 있어서 조너선 아이브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MP3 플레이어를 생각했을 당시에 조너선 아이브는 MP3 배터리를 교체 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떠올렸고요. 이에 여느 휴대용 전자기기와 달리 배터리 공간을 생략합니다. 그러자 배터리 덮개와 내부 부품이 보이지 않도록 내벽을 불필요하게 됐고 좀 더 작고 깔끔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아이팟의 색상을 흰색으로 정한 것 역시 조너선 아이브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네, 2001년에 애플의 첫 아이팟을 또 공개하게 되죠. 아이팟은 애플의 기술력, 사용자 편의를 지향하는 철학, 그리고 단순한 디자인을 결합한 산물이었습니다. 2002년 7월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는 올해 가장 인상적인 디자인으로 오리지널 아이팟을 선정하게 됐고요. 애플과 조너선 아이브에게 디자인 업계 최고의 영예인 아이디어상을 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네, 아이팟에 반영된 이 조너선 아이브의 디자인 철학은요, 신제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입니다. 비록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지만 조너선 아이브는 여전히 애플에서 산업 디자인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그는 회사 전반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면서 애플의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방향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 조너선 아이브는 디자인과 기업 분야의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2년 영국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2등급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상 서열 2위를 의미하고요. 기사 자귀에 해당이 됩니다. 2005년에도 대영제국 3등급 훈장을 받은 바가 있죠. 네, 조너선 아이브는요, 디자인을 고민할 때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토리란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경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제품의 용도와 취지에 적합한 디자인을 고안하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궁극적인 목표는 디자인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디자인을 의식하지 못하게 할 만큼 사용자가 제품에 더욱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조너선 아이브에게 디자인이란 외적인 미학보다는 철학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의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에 그의 디자인이 더욱 특별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학을 철학으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FNC엔터입니다. 종목 번호는 173940입니다. 2015년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로 중화권 진출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과 아카데미 설립 등 신규 사업 영역이 확장으로 매출의 다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동사는 콘서트 사업, 음반과 음원 사업,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 점유율 3위에 있고요. 업종 특성상 사회 전반에 영향이 미치는 이슈, 유행, 그리고 트렌드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추천해 드립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창해 에탄올입니다. 종목 번호는 004650입니다. 소주 업체들의 저도와 경쟁으로 소주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주종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창해 베트남을 통해서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의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네, 동사는 주정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임대업 등을 부수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 종속회사인 보혜양조는 소주를 비롯해서 과실주, 탁주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주정 시장은 폐쇄형 시장으로 외부에서의 진출이 어려워서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한 그런 분야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가 추천한 FNC엔터와 창해 에탄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벌써 1월도 중순을 넘어서서 이제 끝을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초심 오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4, 10, 3, 1. What is Sim Samuel? 오! 담배값이 올랐으니까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그리고 영어가 좀 필요하니까 영어를 좀 해야지라고 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초심의 결심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3일에 한 번씩 다시 세우시더라도요. 2015년 첫날에 세웠던 그 결심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패션 정보에서는요,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 제품 디자이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특별한 디자이너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욱 즐겁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